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딱히 털어놓을 데도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책 펼쳐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년째 재테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 감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고독입니다. 재테크는 고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그 고독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고독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테크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인의 퇴근 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후 6시 반,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지쳐있고 다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왼쪽 사람은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같은 유튜브 앱인데 자기 채널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 옆 사람은 똑같이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오늘 방문한 상가 건물의 공실률을 메모 앱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mp3를 따로 꺼냈고 책을 읽으려면 종이책을 펼쳤고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뭘 하는지 겉으로 바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 모든 게 손 안에 있는 폰 하나로 다 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폰을 보고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폰 밖으로 결과물을 꺼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계속 더 자극적으로 설계되고 더 끊기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점은 1년, 3년, 5년이 쌓일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뭔가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도 혼자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긴 한데 내 삶은 왜 제자리인 것 같지? 왜 이렇게 외롭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하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재테크 책을 엄청나게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퇴근마다 유튜브를 듣고 서점 가면 재테크 코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는 먼저 가본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고 책을 펼치면 저자가 옆에 와서 당장이라도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쌓다 보면 언젠간 준비됐다는 느낌이 올 거고 그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됐다는 느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는 그 책을 덮고 혼자 움직이는 순간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고독도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소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주식 계좌에 돈을 직접 넣고 직접 찾은 개별주나 ETF의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안내해주는 목소리도 없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 애초에 극소수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책을 덮고 혼자 움직이는 사람은 훨씬 더 극소수입니다. 혼자라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책을 덮고 움직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고독입니다. 운동선수는 새벽 4시에 혼자 훈련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방 안에서 몇 달을 혼자 씁니다.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재테크하는 사람은 그 고독을 숨깁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진심 있는 사람을 은근히 천하게 봅니다. 폰팔이, 컴팔이, 요즘엔 강의팔이, 책팔이,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는 사람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하루 8시간, 10시간씩 시간을 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시간팔이로요. 가장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을 가장 싸게 팔면서 파는 것을 조롱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재테크가 고독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독을 숨겨야 하는 문화가 문제인 겁니다. 무언가를 파는 것은
재테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테크를 하다 보면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아껴봤자 어느 순간 더 아낄 게 없습니다. 결국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입을 올리려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때 내가 파는 걸 잘 설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도 파는 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케팅, 영업, 사업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말하는 힘입니다. 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는 이유는 어떻게 소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사업이 아닙니다. 내 제품을 소개하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가 제품 생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에서는 마케팅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마케팅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배우라고 상사가 지시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파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학습되었고 파는 것을 혼자 숨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는 스킬, 이것들이 어느 순간 재테크에서 가장 강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당장 나오진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체화했을 때 서서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도 외롭습니다. 그 결과값이 5년, 10년 뒤에 나오거든요.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긴 하죠. 하지만 더 힘든 건 아무도 내 고민을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애인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고민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당장 쓰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하는 현실, 이 두 개 사이에 낀 채로 혼자 오롯이 버텨야 됩니다. 아껴서 투자해야 하니까 여행 가고 싶은 가족들에게 안 된다며 모진 말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껴서 투자해야 되니까 조금의 돈만 더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불편하게 몸으로 때웁니다. 그 마음, 그 행동을 혼자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이 고독을 버티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계속 비교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재테크를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버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것보다 10년 뒤에 아무것도 안 바뀐 내 모습이 더 무섭다. 지금 힘들 수는 있지만 10년 뒤에 내 가족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싫다. 이게 다릅니다. 불안의 시제가 다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지금의 불편함이 더 크고 버티는 사람은 미래의 후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시각을 한번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사실 재테크가 유독 고독한 건 아닙니다. 원래 남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은 고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선수가 새벽 4시에 혼자 훈련하는 것도 고독이고 작가가 방 안에서 몇 달을 혼자 쓰는 것도 고독입니다. 사업가가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일을 하는 것도 고독입니다. 재테크는 그 고독이 숫자로 통장 잔액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고독은 재테크의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테크에 진심인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비슷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처음엔 온라인 커뮤니티였다가 오프라인 모임이 되고 나중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곁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고독을 버티면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고독이 아닙니다. 재테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할까요? 고독을 알아줄 사람을 바깥에서 찾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얼마 모았는지, 지난달보다 얼마 늘었는지 딱 이 두 줄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날에 숫자가 알아줍니다. 지난달보다 30만 원 늘어난 숫자가 아무 말 없이 잘하고 있다고 등을 두들겨줍니다. 고독한 길에서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내가 기록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즐겁지 않아도 즐겁다고 스스로 믿기로 하는 겁니다. 저축, 처음에 하면 재미없습니다. 공부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믿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저축 잔액을 확인하는 게 진짜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했던, 내가 부업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숫자로 쌓이는 게 보였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고독을 떨쳐내려 하거나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고독하다고 얘기했는데 혼자 끌어안지 말라고 하다니. 근데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픈 채팅이든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딱 한 명만 찾아보세요. 응원을 바깥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테크를 하다 보면 목표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엔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목표가 아니게 됩니다. 절약을 넘어서 마케팅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뭔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조기 은퇴가 아니었구나.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였구나. 회사를 그만두는 자유가 아니라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상태. 그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일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책이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책을 덮고 혼자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고 앞으로도 극소수일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임장 크루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지만 결국 액션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고독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고독하다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고 조기 은퇴도 하고 싶은데 왜 내일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답답함이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재테크하면서 가장 고독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다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이 댓글창에서 잠깐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